안녕하세요. 여기는 혜민서고요. 저는 혜민입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요즘은 정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넘어서서 쌀쌀한 그런 날씨더라고요. 저는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 올해는 내가 뭘 했지?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묵직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곤 합니다.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호기로운 다짐들, 계획들, 얼마나 지켜왔나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딱 꿰뚫어 본 것 같은 그런 책이 한 권 나왔더라고요. 바로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나온 에릭 와이너 작가의 프랭클린 익스프레스라는 책입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어느 날 인생이 내게 물었다. 잘 살고 있느냐고. 라는 책 속 문구가 들어있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고민과 딱 떨어지는 그런 문장이 가장 앞단에 있어서 뭔가 운명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접어든 요즘인 만큼 여러분과도 이 책을 한번 공유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말미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책 선물 이벤트도 오랜만에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책 선물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표지와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익숙하다고 느낀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은 2021년에 출간돼서 국내 독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를 쓴 작가의 신간이기 때문인데요. 어찌 보면 익스프레스 시리즈라고도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작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는 철학의 지혜를 기차라는 모티브로 풀어내면서 호평을 받았었죠. 전작에서는 소크라테스부터 니체, 공자 등등 무려 14명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이번 신간에서는 단 한 명의 인물만 등장합니다.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인데요. 제목도 그래서 프랭클린 익스프레스고요. 이 벤저민 프랭클린의 인생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책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100달러짜리 지폐에 들어가는 얼굴로 유명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또 미국 최초의 자기계발 전도사라고 불릴 만큼 시간관리, 자기계발에도 진심이었던 인물인데요. 사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 책을 읽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도 미국 건국의 아버지 정도로만 이 인물에 대해 알고 있었지 자세한 어떤 삶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이 이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전작이 소크라테스에 관한 책은 아니었듯이 이 책도 벤저민 프랭클린의 전기나 평전 같은 책은 아닙니다. 대신 이 책은 좋은 삶을 추구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에 가까운데요. 이를테면 분노를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수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해주는 도서입니다. 그래서 책의 부제도 길고 쓸모있는 인생의 비밀을 찾아 떠난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고 쓸모있다라는 표현은 프랭클린의 죽음을 지켜봤던 주치의의 말에서 등장하는데요. 그의 주치의는 프랭클린이 84년 하고도 석 달이라는 길고 쓸모있는 인생을 살다 영면에 들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18세기에 쓸모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발상을 판단하는 가장 주된 기준이 효용성이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작가 에릭 와이너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실용주의자라기보다는 가능성주의자에 가까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가 뭐냐면 실용주의자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당장 묻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능성주의자는 아무리 있을 법하지 않는 일이라도 그 미래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주의자의 인내심은 끝이 없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가 에릭 와이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볼까요? 에릭 와이너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이전에는 NPR의 해외 통신원으로 일했었고 워싱턴 포스트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의 기고를 한 이력도 있습니다. 또 전작이 한국에서 워낙 큰 사랑을 받았다 보니까 이번 신작에는 한국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따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작가는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60세라는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앞두고 에릭 와이너는 한때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잘 나이 드는 법을 알려줄 이정표나 길잡이가 절실하게 필요했었다고 고백하는데요. 그러다 운명처럼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 알수록 프랭클린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다녔던 인생의 안내자나 멘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책과 작가에 대한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좋았던 점 3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에릭 와이너 작가 특유의 이야기 방식입니다. 저는 비록 아직 전작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를 읽어보지 못했지만 왜 그 책이 30만이 넘는 한국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었는지를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절로 알겠더라고요. 단순히 책을 읽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서 삶을 이 작가님과 함께 탐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흡입력이 참 뛰어났습니다. 좋았던 점 2번째는요, 프랭클린을 마냥 결함 없는 인간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물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는 벤저민 프랭클린이지만 그 역시 한 명의 인간으로서 결함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작가는 가감없이 표현합니다. 장사꾼의 아버지라는 오해를 받았었고, 또 가족들과도 소원했고, 심지어 한때는 노예제를 옹호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어떤 위인 같은 인물을 소개할 때는 사실 그의 공과 과 중에 공에 더 치중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고 한 명의 인물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늘 만족스럽게 여기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위로가 됐던 구절을 한 부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프랭클린의 오자 개념은 수정 가능한 유연한 세상을 내포한다. 그 무엇도 고칠 수 없을 만큼 망가지지는 않는다. 어린 시절이 남긴 상처는 평생 이어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상처의 총합이 아니다. 모든 오자는 교정할 수 있다. 그저 실력 있는 인쇄공만 만나면 된다. 아니, 직접 수정해서 인쇄하면 된다. 저자는 실수를 바로잡아 심판을 낸다. 결국 우리는 자기 삶의 저자이며 우리 모두가 1인 출판사다. 수정 가능한 삶에 대하여 라는 챕터에 실린 구절이었는데요.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급급하다가 문득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단단히 꼬인 것만 같고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감도 오지 않고 그런 막막함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연말이라든지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이렇게 인생의 큰 페이지가 끝나고 새로운 페이지를 시작하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하게 되죠. 뭔가 시간은 흐르는데 나는 그대로인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사람이 참 초조해지고 불안해지잖아요. 저 역시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분이 들 때마다 떠올리고 싶을 만큼 위로가 됐던 구절이었습니다. 모든 오자는 교정할 수 있으니까 내 삶의 저자로서 그 오자를 수정할 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다면 잘못된 인생이란 건 없겠구나. 내가 살아있는 한 나라는 책은 계속 수정할 수 있으니까 유연한 마음으로 좀 가볍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좋았던 점인데요. 이 3번째는 책에 대한 프랭클린의 애정을 꼽고 싶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의 거리가 있는 상태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의 앞부분에서부터 이 벤저민 프랭클린의 책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다양한 일화들로 소개가 됩니다. 그걸 읽고 있으면 이 사람 정말 책을 좋아하는 다독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쩐지 마음의 거리가 확 가까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책이라면 닥치는 대로 읽었던 어린 시절을 거쳐서 프랭클린은 25의 나이에 미국 최초로 관외 대출 도서관을 세웠는데요. 또 1790년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개인 장서를 집에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에릭 와이너에 따르면 프랭클린은 열심히 밑줄을 치고 메모를 남기는 여백의 거주자였다고 합니다. 이 무엇을 읽느냐가 곧 그 사람을 정의한다고 믿었던 프랭클린은 다독가였음에도 자신의 학식을 뽐내는 일은 굉장히 드물었고, 진정한 학식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지혜를 숨기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다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라고 합니다. 애독가 분들이라면 프랭클린의 책에 대한 지독한 사랑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재미를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책 프랭클린 익스프레스를 해민서 구독자분들 총 3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에 대한 기대평이나 오늘 영상에 대한 감상 짧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설명란에 넣어둔 링크로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도 걸리지 않는 굉장히 간단한 이벤트로 준비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고 따끈따끈한 신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연말에 함께 읽기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2024년도 언제 이렇게 시간이 다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자락에 벌써 접어들고 있는데 연말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책과 함께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남은 3달도 보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벤트 참여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